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던 부분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증시가 거의 상승의 한계치를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을 그냥 덮어두고 유동성으로 계속 밀어 올렸는데, 이제 그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거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퍼지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어요. 계속 확산이 된다면, 경제 봉쇄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재봉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경제를 봉쇄한다 그러면 지난번 겁나게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겠죠. 대규모 실업부터 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우려로 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뭐 되게 아주 많이 빠진 것은 아니었었어요. 독일 증시 방향이 완전히 꺾였고, 미국 증시 보시면 나스닥은 그냥 이제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앞쪽에 있는 이 고점 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니고, 다우지수가 좀 약한 편이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파 하락하고 나서 덜 올리다가 여기서 만약 방향을 실패하게 되면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빠진 만큼 여기서 다시 더 빠지기 때문에 한 24,000선 이 정도 선까지도 봐야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하락하고 있는 이 모양에다가 선물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 0.6 정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본 증시가 거의 한 0.5 정도로 빠지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국내 증시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하락하고 나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쪽으로, 왜냐면 일본 증시가 한 마이너스 0.5, 0.6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큰 우려가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방향을 완전히 아래쪽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선물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포지션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파생 선물 옵션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합니다. 외국인과 개인 기관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은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까지 외국인이 오늘 거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제가 하도 외국인이 한 8,500억 정도 매도하길래 선물을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입력을 시켜 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한 1조 정도 선물이 상방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지수가 급락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걸 장중에 한 8,500억 정도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마이너스 8,500 때려버리면 상방 포지션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도 지금 마이너스 43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134억 콜을 매수해가지고 위쪽을 확 봤는데 이걸 다시 줄여버렸기 때문에 상방 쪽을 줄이고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그러니까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청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면 현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파생했으면 정리 다 해버리고 나면 포지션이 완전한 하방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개인들이 체결되었습니다. 개인들이 끌어올린 장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생까지 싹 빠지고 나면 이제까지 계속 매수했던 개인들이 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추가 악재로 해서 해외 증시가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 급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상방 쪽을 잡고 있을 때는 악재가 생기더라도 계속 들어올려 가지고 장중에 그런 거 있죠.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악재가 터져서 인버스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장 끝날 때 되면 다시 들어올려 버리는, 그래서 인버둥절 뭐 이런 식으로 어리둥절하다는 뜻으로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요. 파생하시는 분들 그런 용어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흐름은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물 옵션을 상방 잡고 있는데 빠져버리면 손실 나니까. 그래서 그 현물로 컨트롤 하면서 안 빠지게 계속 지탱을 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때 청산하고 나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심각하게 급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탱을 안 해줬을 때 급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끝날 때 약간은 줄였습니다. 8,500 정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이것도 저 시간에까지 다 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6,897이니까요.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이 대부분 상실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증시가 코로나로 인한 추가 악재가 발생한다면 지탱해주는 힘이 없어서 쭉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거의 뭐 거래소에서 한 1조 정도 대거 쏟아내버렸죠. 이건 이제 기관은 마찬가지죠. 선물 쪽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오늘 선물을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9,853이니까 9,853 포지션을 거의 청산시켰죠. 그러니까 선물을 하방 쪽으로 배팅 쳐놨다가 내려오니까 이익 실현한다 이런 의미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 치면서 이익 실현하는 매수를 하면서 환매수하면서 현물을 대것 갖다 던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한마디로 줄이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서 해외 증시가 지탱해주면 다행인데 코로나 악재를 딛지 못하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된다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봤을 때 상승의 한계치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락의 출발점 정도로 보고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끝날 때도 보시면 해외 지수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버리죠. 쉽게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래서 지수 자체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선물이 누르면 현물도 같이 덩달아서 내려가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아래쪽으로 잡히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인데요. 크게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상승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슈가 있었던 게 원격 의료 관련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 가공식품 신라 SG부터 가공식품 관련주, 그 다음 코로나 관련한 한국알코올 KM 이쪽 부분, 그 다음 히토르 관련주, 이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인 걸로 봤었는데 세노텍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가벼워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오늘 장중에 가장 큰 테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남북 경협주 쪽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북한의 김영철이 대북 적대 정책을 보류한 것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나대면 보류가 재개될 수 있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 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주죠. 그래서 좀 지켜보고 가자. 이런 차원으로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남북 대화 부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전쟁 관련주는 추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치고 당장 대남 적대 정책을 보류하라 해버리기 때문에 보류하라 그랬는데 도발하지는 않으니까 도발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악재로 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는 그동안 거품이 너무 꼈기 때문에 그 거품이 좀 줄어드는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늘 네오팩터라는 이 종목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발견한 건 이 시점에서 발견했어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길래 봤는데요. 이 뉴스가 뭐였느냐 하면 이 회사가 재활치료 같은 이런 걸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훈련 맞죠? 그래서 이 재활훈련 관련한 부분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다. 이게
그 핵심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치료 이런 거는 뭐 어디 그 뭐 의사가 진단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재활치료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원격으로 화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될 것 같으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네오팩트의 그 재활치료 부분을 원격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그 큰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들어갈 수 없었던 거는 제 매매 규칙에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적자가 심한 종목은 들어가지 말자는 게 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딱 보니까 계속 적자나고 있는데, 영업 적자나고 있는데, 이 재료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이게 적자 보는 회사는 그 거래 정지돼 버릴까봐 불안해서 안 먹고 말지 뭐 그러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부채 비율, 유보율도 없고. 근데 급등할 때 보면 이런 종목이 잘 날아갑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제 기준에 적자 보는 회사는 들어가지 말자. 그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재료를 보고 확 매수해 갖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혹시나 이게 또 무슨 탈날까봐 이 회사에 대해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뭐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재료는 좋은 줄 알았지만 원격 진료 허용했으니까 좋은 줄 알았지만 불안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뉴스가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면 원격 진료 쪽에 그 불이 붙은 거예요. 원격 진료의 대장주는 비트컴퓨터입니다. 이건 그 병원에 원격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비트컴퓨터가 전산 관련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격 진료의 대장으로 보거든요. 유비케어를 간혹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유비케어는 그쪽 아니고요. 비트컴퓨터가 원격 진료의 대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오팩트가 원격 진료 허용 이 부분이 나오니까 원격 진료의 대장격인 비트컴퓨터가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풀려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서 봤습니다. 한 12% 정도에서 봤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럴 때 진짜 좀 용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동안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조심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가 혹시나 꺾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네오팩트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주춤주춤 하다가 덩달아서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풀리는 거는 역순이죠. 비트컴퓨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유비케어가 쭉 따라 올라가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얘가 주르륵 흘러내려갖고 쭉 빠져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유비케어의 대장격인 비트컴퓨터가 덩달아서 쭉 당겨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세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한 21%, 22% 정도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한 주들이 오늘 시장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공식품 관련주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신라SG하고 동원수산, 마니카 FNG를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올라간 이유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킹크랩인가 뭐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신라SG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거의 5분봉입니다. 자, 떠오르는 모습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이게 뉴스가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쫙 올리다가 또 급등하니까 또 확 털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매수한 게 그전에 마니카 FNG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이건 거의 본전에서 매매했었고요. 일단 한국 알코올도 미수로 한 300만원 매수했다가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 뭐 이래서 짧게 그냥 단타 매매했었고 본격적으로 매매 들어간 게 이제 신라SG입니다. 신라SG를 9,860원에 들어갔어요. 9,860원 여기쯤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보는 건데요. 급등하면서 앞쪽에 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내려오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재료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왜 괜찮았냐면 코로나가 확산하면 이 육류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가공하는 독일에서도 육가공하는 공장에서 한 1,700명인가 한꺼번에 확진돼 가지고 공장 문 닫고 막 그랬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고기 가공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환경을 보면 우리 쿠팡 때도 그랬는데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잘 퍼지는 것 같아요. 선선하면서 습기가 확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말이 그대로 막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쪽에 감염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다 걸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이 폐쇄되면 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있다면 돼지고기가 그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이 안 되니까 그 사육 농가에서 그냥 살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이 공장에 손질을 해도 손질이 안 되니까. 그래서 품귀 현상으로 해서 그 관련주로 이제까지는 마니커 FNG가 거의 대장으로 계속 움직였었어요. 마니커 FNG가 대장으로 쫙 끌어올리는데 이 마니커 FNG의 최대 단점은 최대 주주인 팜머식인가 걔가 자꾸 팔아먹습니다. 여기서도 팔아먹었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여기서도 팔아먹었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대주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 나오면 보통 놀래가지고 쭉 빠져버리는데 얘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안 빠지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자, 이 대주주 뒤통수 한번 치자 이러고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니커 FNG가 대장 깨기였는데 오늘은 킹크랩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닭고기 돼지고기가 아니죠.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신라SG가 대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충 이게 프레테지 보시면 오늘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도 많이 오른 이유는 이게 그 제가 9,870원 여기 들어갔는데요. 만원 밑에서 매수하면 10원씩 올라가다가 만원 넘어가면 50원씩 뛰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300원이 싹 올라가기 때문에 퍼센트 상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급 상승해서. 그래서 신라이즈씨를 그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수산물 하면 또 대표적인 게 동원수산이거든요. 맛살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동원수산을 덩달아서 잡았습니다. 얘는 얼마에 잡았냐면 9,140원에 9,140원 대충 한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얘는 그 들어가 보니까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2019년 실적도 괜찮고 5분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 다음 그 유동 물량도 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으면 마음만 먹으면 강하게 땡겨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다른 건 500원짜리니까 실제로 따지면 930원이다. 그 이론상 수치로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게 액면가 500원짜리로 치면 이게 930원짜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히 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때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만원대 위로 올라가면 좀 잘 올라갈 것 같아서 또 자리가 또 지금 딱 좋죠. 이게 만원 위로 돌파하면 수익이 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씩 잡았고요. 그 다음 100만원 더 실어주려고 그랬는데 마감 호가 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꽁 대신 닭이라는 개념으로 마니커 FNG를 나머지 100만원을 동시효과 때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잡은 이유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면 그리고 돼지열병도 지금 해외에서 많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다 좋습니다. 뭐가 다 좋냐면 이 팜스토리 대주주가 팔아먹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지금 닭고기 이런 부분들의 재료도 괜찮고 그 다음 그 유동물량도 690만 주니까 700만 주 작죠. 그리고 실적도 보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래서 다 괜찮은데 대주주가 팔아먹는 것 때문에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 대주주 매도 때문에 겁먹은 것 같으면 대주주 그 세력들이 털어놓은 것 같으면 대주주가 여기서 매도한다 여기서 매도한다 그러면 다 털어버리면 쭉 빠져버립니다. 근데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는 대주주 매도를 뛰어넘어서 위로 확 밀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확산하고 뭐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추세라면 그 돼지고기 닭고기 품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대주주 매도 이거 뛰어넘어서 11,000원대만 넘어서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했던 것은 어제 한국알코올 몰빵에 있었는데요. 이게 힘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신라SG 200, 동원수산 100, 마니커 FNG 100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이 코로나 관련주는 그 오늘 서울시장이 북한의 그 코로나 관련
그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침에 올리려고 하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렸는데 이걸 누군지 모르지만 100주씩 계속 매수해가지고 게시판에 누군가가 백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10,000주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 10,000형 그랬는데 오늘은 이 이름도 참 잘 짓죠. 100주씩 계속 여기서부터 100주씩 매수해갖고 밀어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백형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100주씩 계속 매수하는 바람에 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550원에 14,550원에 여기 300만원 더 추가했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쪽 가공식품 쪽이 괜찮아 보여서 신라SG하고 농원수산 마니크에펜지 이거 매수하려고 400만원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14,750원 본전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나서 좀 더 빠져버렸는데요. 일단 제가 이 종목들을 좋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밀린 거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YBM넷도 그런데요. YBM넷이 거의 국내 코로나에서는 대장격입니다. 이 온라인 교육이죠. 저는 항상 10시 반을 보는데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를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를 해갖고 아침에 얘가 쫙 올라갑니다. YBM넷이 5분봉이거든요. 쫙 올라가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10시 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밤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한국알콜도 마찬가지예요. 한 10시쯤 돼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못 쓰죠. 쫙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노리거든요. 딱 노리고 있다가 확진자 숫자가 50명이 넘어가면 이건 국내 확진자가 물론 여기서 이제 50명이라는 거는 해외 유입 말고 국내 자체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한 50명치 근접해서 나타나면 지금 오늘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었죠? 한 30명 정도로 확 줄어버렸어요. 10시 때 보면 나오죠. 속보 해갖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 뜰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28명 증가 이렇게 나왔죠. 코로나 확진자 10시 17분쯤에 약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나왔죠. 한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나오고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28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날 51명 나왔다가 28명 나왔기 때문에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해외의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국내에서 별로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나오면 소독제가 수출 이건 아직까지 생각 못하는 입장이니까 우선 생각할 때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온라인 교육하는데 해외에서 아무리 확진자가 늘더라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안 생기면 학생들은 계속 등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흘러내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일 한 10시쯤 되면 이제 얘를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가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가 한 40-50명 됐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 등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뛰어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밀린 것은 물론 이제 휴마시스라는 이 종목이 계속 상한가 치다가 오늘 바로 하한가로 밀려가지고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하한가 떨어지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밀리고 그게 시젠까지 밀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마스크 관련주가 좀 덜 올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한국알콜까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시세를 한번 타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시장이 말했다시피 북한의 방역 지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북 대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방역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방역 지원할 때 뭘 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마스크는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면 마스크 같은 거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KF 이런 마스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쪽 지원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독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소독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막 뿌려야 되잖아요. 그 뿌리는 거하고 손소독제 이런 쪽으로 북한에 지원하기 딱 좋은 게 이쪽이 아닌가 싶고, 진단키트도 물론 지원하겠지만 얘들은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노는 애들이라서 얘들은 북한 지원에 바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코올주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정도, 이 정도가 웰크론이나 KM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괜찮게 봤고요.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 좋게 봤고, 히토리 관련주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번지수를 잘못 잡았지 않나 싶은데요. 아침에 세노텍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대로 쫙 대장으로 끌어올리다가 밀렸지만 물론 올리고,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쭉 올라갔습니다. 이 분봉으로 보시면 바로 눈에 띕니다. 쭉 밀어 올렸죠, 강하게. 그러니까 세노텍이 대장으로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 유니온도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왜 올라가느냐 하면 지난밤에 해외 증시 뉴스에 미국과 유럽 간의 항공 부분하고 뭐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무역 갈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무역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역 갈등 하면 무조건 묻지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에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역 갈등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춰서 무역 갈등이다 그러고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이고 중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좀 대대로 하지 않았나. 근데 아직까지 겁나가지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상당 부분 아직까지 갈등이 남아있는 것 같고, 나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언제든지 중국을 한 방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중 갈등이 재개되면 튀어오르겠다 이런 자세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세노텍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저가형이라서 원조 대장인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혹은 남북 경협 상태가 좀 괜찮아진다면 티플렉스 이런 종목으로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졌을 경우에 한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한국알코올, 신라SG, 동원수산, 마니커 FNG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한국알코올 하나만 갖고 있었을 때 오늘 계속 갖고 있다가 뒤에 이제 종목을 분산시켰는데, 한국알코올 계속 잡고 있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수가 이게 급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 흘러내려서 내일 또 만약에 해외 증시가 안 좋으면 또 추가로 더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빠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과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싶은 종목을 가지는 방법인데, 인버스 종목은 왜 쉽게 못 들어가냐면, 이게 또 언제든지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확 매수해가지고 증시가 또 유동성으로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이 파생 쪽은 못 들어가겠고요. 이번 하락이 코로나 관련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 관련주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리만 지켜주면 다른 종목 다 빠질 때 소나기는 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상황을 봐서 이쪽으로 이제 전환시킨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면 먹거리 쪽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이쪽으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종목 보유 중이고요. 잔고는 94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2만원입니다. 그동안 6월달에 너무 손실이 컸기 때문에 조금씩 착실하게 계속 모아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플러스 12만원이고요. 종목은 4종목 보유 중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급등락을 막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특히 신경 써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